안녕하세요. 트렌드 분석가 김용섭입니다. 제가 쓴 이 아웃스탠딩 티처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. 교수가 죽어야 학생이 산다.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. 오해하지 마세요. 혹시나 이 컨텐츠를 보고 계시는 교수님이 계시다면 교수님 살아야 됩니다. 여기서 말하는 교수가 죽어야는 빠진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. 교수의 권위가 죽어야 학생의 기회가 산다, 이 얘기입니다. 우리에게 학교 교육 현장은 이 교육자, 교수, 교사의 권위 굉장히 높죠. 마치 학교가 교수를 위해서, 교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학교는 학생을 위해서 선생이 필요한 겁니다. 교수들이 교수의 학문적 어떤 성과, 연구 성과를 많이 만들어내는 게 교수의 높은 자질일까? 아니에요. 좋은 학생을 잘 키워내는 게 교수의 자질이죠. 만약에 학문적 성과가 필요하다 그러면 교수를 하실 게 아니고 그냥 연구만 하셔야 되는 거죠. 세계적인 교육학자 중에서 영국의 켄 로빈슨 경, 뒤에 경이 붙었다는 얘기는 기사작이 받은 분입니다. 켄 로빈슨 경은 2020년에 돌아가시긴 하셨는데요. 이분이 살아계실 때 2006년에 테드에서 했던 강연 주제가 학교가 창의성을 죽인다, 이 주제가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어요. 이 주제 컨텐츠가 거의 7,500만 건 정도 조회수, 그리고 2010년도에도 학습, 교육의 어떤 혁신, 이걸 얘기하는 콘텐츠 강연을 한번 하셨는데 이때도 한 1,000만 건 이상 조회가 됐습니다. 교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기도 쉽지 않죠. 교육이 뭐 그다지 아주 재밌고 이런 주제는 아닐 수 있잖아요. 근데 이분이 재밌게도 이런 말씀하셨어요. 현재 교육 시스템 개선할 필요가 없다. 이 말만 들으면 교육 시스템이 완벽한가? 좋은가? 이게 아니고요. 이분의 메시지는 현재 교육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틀린 모델이라서 고쳐봐야 바뀔 게 없으니 아예 근본적으로 없애고 새로 시작하자는 얘기입니다. 아주 과격하죠. 이분의 메시지는 대학이 더 이상 학생 스스로가 학습하는 공간, 그러니까 교수에 의해서 공부되는, 학습시키는, 학생을 가르치는 이 공간이 아니고 학생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학습하기 위한 공간. 어찌 보면 대학의 주인공은 학생이고 학생을 위해서 교수가 필요하다, 이 메시지입니다. 이런 메시지로 이걸 반영시킨 학교가 있죠. 대표적인 학교. 전 세계 수많은 학교들이 교육의 혁신을 얘기하면서 학생들을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해봅니다. 그 중에 대표적인 학교, 올린 공과대학이 있습니다. 미국의 보스턴 근교에 있는 이 작은 학교입니다. 재학생 4년 다 합쳐서 한 35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. 매년 신입생은 한 70여 명쯤밖에 안 뽑습니다. 이 학교는 2002년부터 학생을 받았습니다. 이제 겨우 20년 된 학교입니다. 놀랍게도 2002년에 만들어진 학교인데 이미 2015년, 6년 이때 이미 미국에서 뉴스위크가 선정한 미국 최고 학교 25개 명문대 안에 들어간 거예요. 이 학교 공대니까 공대로 따지자면 MIT나 스탠퍼드나 칼텍이나 이런 데 견줄 만한 학교로 되는 거예요. 지금 학생들도 보면 SAT 성적 상위 1%들이 지원합니다. 이 학교는 철저하게 프로젝트 중심입니다. 이론 중심이 아니고 실제 프로젝트 중심으로 가르치고 학생 9명당 교수 1명 정도니까 학생들이 교수와 훨씬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고,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 교수 수업 중에서 수업이 보면 어떤 전공, 어떤 주제는 여러 학문들이 필요할 때가 있죠. 그러면 이걸 한 선생이 하는 게 아니고요. 마치 공학, 과학, 아니면 경영에 대한 거, 디자인에 대한 거, 예술에 대한 부분이 다 필요한 어떤 주제다. 다 모여서 할 수 있는 거죠. 이게 병원으로 따지면 협진이 되는 거죠. 공부의 방식을 교수가 가르치기 편하게가 아니고 학생이 배웠을 때 가장 효과적인 접근으로 하는 겁니다. 이 학교는 놀랍게도 학생들은 장학금을 다 받아요. 근데 교수는 종신재직권 자체가 없고요. 교수들은 5년마다 계약을 한답니다. 최고의 대학을 만들어 놓고, 그리고 여기에 들어온 선생들도 미국 전역에서 최고의 선생들이 지원했어요. 이 설립 초기에 교수 30명 뽑을 때 3,000명 정도가 미국에서 지원했다고 하고, MIT, 하버드 이런 쪽 교수들도 많이 오셨다고 하고요. 아니 5년마다 교수가 이게 계약이 돼야 되는 거면 불안하잖아요. 어떤 선생들은 난 종신고용, 나는 계속 회사, 학교가 정년을 보장해주면 연구가 훨씬 더 나는 안정적이다. 근데 이 학교는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. 왜냐? 5년마다 교육과정을 교체할 수 있다. 세상이 계속 바뀌고 특히나 공학, 산업에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새로운 이슈가 더 진전된 답들이 나오니까 고인물을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5년마다
교육과정도 바꿀 수 있고 선생도 바꿀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선생들도 계속 공부하지 않겠습니까? 학생만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. 선생도 공부를 계속 하셔야 돼요. 그래야지 옛날 걸 가르치는 게 아니죠. 요즘 걸 가르치기 위해서는 선생이 계속 공부하는 건 거죠. 이러니까 좋은 학교가 되죠. 이러니까 학생들도 만족도가 높아지고 더 좋은 학생들이 계속 진학하려고 들고 이 학교에서 배출된 학생들이 사회 빅테크에 더 많이 진출하고 더 큰 역할들을 하게 되니까 교육에 있어서 이런 모델 필요하겠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. 이 학교에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바라본 게 5년마다 교수를 바꿀 수도 있다 이 관점. 교수라는 직업으로 봤을 때는 직업으로 보자면 좀 속상할 일이겠지만 학생의 수업, 학생의 교육의 질이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 방법도 굉장히 필요하겠구나. 우리가 교육에서 학생이 주인공이라고 여겨야 됩니다. 학생을 위해서 학교가 존재하는 겁니다. 선생을 위해서 선생 월급 주려고 재단 운영하려고 학교를 만든 게 아닙니다. 학생을 위해서 해야 되고 학생은 소비자입니다. 등록금 내는 학생들 이 소비자를 만족시켜야 되고 소비자는 적어도 자기가 투자한 것 이상의 가치를 얻어야 됩니다. 과연 우리 사회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 거며 학교는 어떻게 해야 될 거며 선생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또 여기에서 학생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. 그런 내용들 이 책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.